안녕하세요. 강사 배정민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이제 2부 방송 진행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가를 배웠고, 2부는 이제 사장님들 시선 넘어가 볼게요. 우리 사장님들 시선. 1부에서는 이제 트레이너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회원 관리하면 좋다를 봤을 때는 2부는 이제 사장님 시선 혹은 창업하실 분들에게 좋은 팁을 알려고자 나왔어요. 자, 첫 번째, 공유 휘트니스와. 자, 대부분 우리가 이제는 PT샵이나 PT샵이라든지 퍼블릭샵에서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PT팀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PT팀을 고용하든가 혹은 프리랜서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그거를 시점을 바꾸는 거예요. 시점 어떻게 바꾸냐? 쉐어 피트니스를 만드는 거예요. 트레이너들의 쉐어 피트니스. 물론 일반 회원을 받기도 하고 혹은 일반 회원을 안 받는 PT만 전문적으로 하는 샵을 운영하는데 지금처럼 우리 사장님이 혼자서 내가 홍보하고 내가 수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쉐어 피트니스. 쉐어 피트니스 운영함으로 인해서 누구든 와가지고 편하게 수업을 하고 일정한 비용만 지불하면은 수업을 하고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비대면화 되면서 트레이너들도 많은 직장을 잃었을 것이고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나는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고 뭐 비대면으로 꾸준히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트레이너들이 이제는 옛날처럼 이제는 잘 못한다, 뭐 한다 그 자리에 환불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트레이너 햇살 안 가버린 일이 발생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고용된 트레이너를 쓰는 것보다는 누구든 와서 할 수 있게 쉐어 피트니스를 만들어 봐라 이거예요. 예. 트레이너끼리의 경쟁을 붙여야지 우리 사장님들끼리 간의 경쟁을 붙이지 말자 이거죠. 예. 그래가지고 정해진 어떤 틀에 대해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회원들을 많이 유집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공유, 쉐어 휘트니스. 쉐어 주방도 굉장히 많이 뜨고 있죠. 그런 맥락으로 공유 휘트니스를 하나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는 아이디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제가 다른 날 방송할 때 이제는 심층적으로 좀 분석해 드릴 텐데 이런 방법이 하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트레이너들이 실력으로 승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는 고용주와 고용인 입장에서 근무를 했다 그러면은 요즘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용주 고용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큼 잘하는지 몰라. 그런 확신이 없어요. 트레이너들도 잘하는 분들이 있고 못하는 분들이 있고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공유 휘트니스라든지 PT팀이라든지 뭐 PT샵이라든지 차리면서 이제 트레이너들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좀 많이 뭐랄까 손해보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죠. 그런 거를 말고 트레이너도 발전 반영을 해서 실력으로 승부 보는 진짜 실력 있는 트레이너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승고라든지 이런 거 찾아가지고 쪽지 보내는 거예요. 공유 휘트니스 하면서 당신 우리가 이런 거 하는데 여기 와서 트레이닝 해볼래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회원 홍보 방안이라든지 뭐 본인이 알아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볼래요 하는 그런 공유 휘트니스와에 맞춰서 트레이너를 어떻게 고용해야 되는지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승고처럼 평가 제도가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레이너들도 자기만의 에어리어가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파트리스트가 있어야 되는 것만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너도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 고용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이제 승고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 트레이너는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으니까 고용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 혹은 코로나 시대의 지금 막바지에 있는 이 시점에는 이제 공유 미팅에서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너무 많은 얘기를 못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11일 날 또 방송을 하는데 11일 날 방송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이 부분만 이따 설명드리고 이제는 원래 우리가 했던 방향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로나 이후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고 어떻게 해 나가는지 한 번 더 설명드리는 시간이에요. 홍보 방안. 자, 특별한 발전 방향은 없어요. 근데 하지만 개선의 여진이 있다. 트렌드를 이용한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자는 거예요. 유튜브의 활용은 100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유튜브의 활용은. 아까 전에 처음에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유튜브로 파트에 대한 어떤 운동 파트에 대한 동영상을 찍어서 자꾸 업로드해서 체육관의 자체 힘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걸 유튜브를 자꾸 시청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그 유튜브에 구독을 하게 만들어서 그 체육관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물론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트위터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회원들이 접하기 쉬운 쪽 방향으로 홍보 방안을 가진 거예요. 옛날에는요 뭐 이런 얘기인데 블로그 위주로 많이 했어요. 블로그. 연예인 공유도 PT 반대요. 글쎄요, 연예인 공유는 PT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공유 씨 같은 몸을 지닌 사람들은 PT를 받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몸이 엄청나게 좋으시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그런 분들은 PT를 받지 않을까 싶네요. 예. 자, 얘기 잠깐 벗어났는데 이제 블로그를 많이 활용했어요. 옛날에는요. 블로그를 작업을 해가지고 뭐 인기 검색에 올리는 그런 식의 홍보 방안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그건 구시대적 방안이고 블로그 플러스 유튜브 혹은 인스타도 해야 된다는 거죠. 젊은 층이 PT의 주 수요 고객층이기도 많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 PT의 수요 고객층을 보면 뭐 남성도 많겠지만은 가장 수요 고객층이 많은 게 여성이에요. 여성. 20, 30, 40대 여성이에요. 그 여성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뭐냐? 요즘 따지면 인스타죠. 인스타라든지 이제 유튜브를 활용도를 최대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꾸준히 우리 채널이라든지 우리 쪽에 볼 수 있게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게 첫 번째예요. 예. 홍보 방안은 지금 딴 거 없어요. 유튜브랑 인스타, 블로그 세 가지만 잡고 있으시면 된다고 보면 돼요. 저는요. 근데 대부분 안 하시는 게 인스타까지는 좀 해. 근데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라고 적극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 오프라인 방식도 뭐 나쁜 건 아닌데 오프라인 방식은 점점 더 안 보게 돼요. 요즘 들어서. 비교를 해보자면 그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 전단지를 한번 뿌려보고 전단지, 흔히 말하는 전단지 시청에 도장 받아서 뿌려보기도 하고 뭐 혹은 찾아가는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어디서 막 뭐 플랜카드 같은 거 붙이고 막 인사하고 막 트레이닝 옷 입고 막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직접 뿌려보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그 시간 대비 수익률 따져봤을 때 보면은 그렇게 오프라인 홍보는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온라인, 인스타에 한 5분, 10분씩 꾸준히 뭐 시간대별로 혹은 뭐 날을 잡아서라든지 꾸준히 홍보 장르를 올리는 게 오히려 더 큰 시간 대비 홍보 방안이었던 것 같고요. 유튜브는 정말 너무 커요. 유튜브 시장은. 유튜브 시장은 우리 헬스장 기계가 다른 헬스장에 있다고는 보장 못 하거든요. 이 머신, 예를 들어서 어떤 자세의 메이커가 있는데 그 메이커 머신을 쫙 깔아놨단 말이야. 근데 그 머신 자체가 다른 타 회사에도, 다른 헬스장에도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그럼 우리 피트니스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 피트니스에만 계속 머물 수 있게 영상을 보게 하고 그 영상에 대한 그 머신 활용도를 최대한 설명을 올려놓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홍보 방안 플러스 외적으로 그 회원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앞으로 코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관장님들은 앞으로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랑 이제는 블로그 세 가지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거 홍보 방안 첫 번째 방안이고요. 자, 두 번째 매력적인 이벤트. 자, 이게 참 여기서 이제는 오늘 메인 주제가 나옵니다. 자, 이 코로나 때가 이제 3단계라든지 4단계 때는 우리가 이제는 일시 정지를 하거나 혹은 영업시간 단축이 돼요. 근데 이걸 풀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풀렸을 때 아까 전에 위에서 망한 이 세 가지 방안을 모두 다 이용해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갈증이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운동에 대한 갈증이. 이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게 운동인데 그 운동을 막 고르고 있을 때 그때 합에 맞물려서 이벤트까지 같이 진행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홍보 방안도 되고 회원들을 늘릴 수 있는 회원 유치 방안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위에 보시면 저거는 인스타 자료고요. 밑에 보면은 오프라인 자료예요. 근데 실제로 저 오프라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시간 이런 걸 계산하고 위에 걸 홍보 방안 인스타라든지 뭐 블로그 뭐 다른 뭐 방안을 통해서 트위터, 뭐 페이스북 통해서 이거 했을 때 보면은 저 위에 있는 방안일 때가 훨씬 더 수익이 높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는 비대면 시대인 만큼 홍보도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추세로 이어져 왔지만 이게 좀 더 확고해지는 시점이 바로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거죠. 예. 위와 같이 다양한 홍보의 그 유튜브 채널까지 구성이 만든다면 회원 구성에 이제는 회원 등록 구성이 굉장히 안정이 잡혀요. 예, 저는 미국에서 좀 공부를 하다 왔습니다. 살다 오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가격 이벤트뿐만 아니라 선물 증정 이벤트라든지 기간 연장 이벤트, 그러니까 이벤트도 할 게 너무 많아요. 생각하다 보면은.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우리가 뭐 가격, 프라이스를 낮춰주는 그런 이벤트도 있지만은 기간, 연장 이벤트라든지 뭐 바디 프로필 이벤트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디 프로필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프로필 샵에 좀 지원을 이제는 공유를 맺어서 그 프로필 샵에서 우리 피트니스에서 가면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를 맺어서 그 회원들이 바디 프로필 찍게 되면 이만큼의 가격을 디스프라이스 해준다는 거를 강요를 하면서 홍보하는 방안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1년 동안 이벤트는 쉬지 않아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은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의 중간중간 정업정지인 사이사이에 최대한 활용도를 늘려가지고 계속 이벤트를 넣으세요. 쉬지 않고 이벤트를 넣으셔야지 그래야지 회원들이 계속 유치가 되지
코로나 끝났다. 코로나 심리 위축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매력적인 이벤트를 자꾸 머릿속에 구상을 하세요. 구상을 최대한 많이 끌어내셔가지고 쉬지 않는 이벤트를 해주시는 게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우리의 피트니스의 방향입니다. 거기서 뭐가 중요하다? 비대면이 중요하다. 자, 3번. 홍보 방안.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거를 저 코로나 때 포스트잇도 만들고 다 만들어가지고 뿌렸는데 이제는 그 나머지의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유튜브 개선을 100번 말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SNS 활용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여기서 또 이제는 안정적으로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SNS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트레이너한테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트레이너 공유 피트니스에서 트레이너가 승고로 본인 스스로가 PR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근데 이 자체로만 트레이너 회원이지 내 회원이 아니라는 그 사장님들의 불안감은 있어. 센터 오픈을 생각하고 언제 시기? 센터 오픈은요. 센터 오픈은 내년쯤에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좀 더 안정화되고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코로나가 이거 자꾸 벗어난 얘기 죄송한데 코로나가 안정화가 된다고 해도 이게 피트니스로 다 그 자본이 몰릴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글 보신 분한테 코로나가 끝나면은 피트니스를 등록하시겠어요? 아니면은 해외 여행 티켓부터 끊으시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50% 이상이 60% 이상이 아마 다 해외 여행 티켓부터 끊을 거예요. 그럼 코로나 이후에 바로 수익이 좋아지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센터 오픈하는 거는 정해진 시기는 없는데 저는 권장하자면은 코로나 안정화되고 한 내년 중순 그렇죠. 여행 갑니다. 바로 댓글 달리잖아요. 그렇죠. 여행부터 가실 거예요. 대부분이. 저가 생각해도 여행 갈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났는데 뭐 바로 피트니스 가가지고 막 자유롭게 운동해야지보다는 솔직히 공감 가시잖아요. 나가가지고 해외 나가고 싶었던 그 못했던 여행 욕구들 그런 것들을 채우러 먼저 막 돌아다닐 것 같다는 거지. 센터 오픈은 그럼으로 인해서 한 내년 중순이나 코로나가 연말까지 코로나가 안정화된다는 가정하에 내년 중순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6개월에서 7개월 이후에 그때 헬스장을 오픈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자,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 공유 피트니스와 이거에서 보면 이제는 트레이너들의 발전 방향에서 아까 승고 얘기 나왔었는데 SNS 홍보의 방안에 나온 거죠. 그렇죠? 자꾸 얘가 주제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는 트레이너들 개인적인 홍보만 된다면 결국에는 관장들은 그 트레이너한테 이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있으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 이 SNS 활용해서 가게, 곧 회사의 자체 SNS의 홍보 방안을 생각해 나라 이거예요. 트레이너가 굉장히 평점 높은 승고 통해서 평점 높은 트레이너가 왔어. 얘를 이용해서 최대한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 최대한 사장님들의 홍보를 시키는 거예요. 이 친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SNS 계정을 하나만 만들지는 않거든요. 인스타 계정도 개인 계정 있고 사장님 계정 있고 가게 계정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를 가게 계정에다가 자연스럽게 투입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홍보 방안을 첫 번째로 써가지고 그러면 승고 플러스 그 친구의 개인적인 갖고 있는 인프라 플러스가 돼가지고 가게 홍보 방안은 2배로 된다는 거죠. 우리 가게 인스타 채널이 없어도 그 친구한테 우리 가게 홍보를 시키고 우리 가게에서도 그 친구를 이용한 홍보를 하고 승고 평점 높은 예를 들어서 어떤 트레이너 평점이 높은 트레이너를 홍보해야 한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자꾸 활용해가지고 가게 홍보 영상 같은 거라든지 홍보 SNS의 홍보를 늘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헬스장의 앞으로 홍보 방안 중에 하나죠. 여행 가기 전 멋진 몸 만들어서 여행 가야 멋진 사진 찍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행 가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멋진 몸을 공개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인생샷을 찍은다 그러는데 글쎄요, 인생샷을 찍으러 그렇게 코로나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찍을 수 있다 이런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건영님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건영 씨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몸을 만든 다음에 피트니스 쪽으로 몰려서 몸을 만든 다음에 여행 간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신경 안 쓰고 먼저 여행부터 갈 것 같아가지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 퍼블리시 때뿐만 아니라 관리 체계 안정이 잡히고 SNS까지 이제 활용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회원들이 안 와. 트레이너는 이익이 잦은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인기 많고 유명한 트레이너 어떻게 센터에 유지시킬 수 있나요? 이제 홍보 방안 하다가 자꾸 질문해. 이분은 질문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좋은 질문이네요. 트레이너는 굉장히 맞아요. 이직이 많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트레이너는 굉장히 이익도 많고 고정된 여기서 2, 3년 일했으면 오래 일했다 말을 들을 정도로 이직이 굉장히 작은 직업 중에 하나인데
결국엔 돈이에요, 돈. 쉽게 말해서. 이거는 사장님들도 잘 아셔야 되는 게 비대면화한 이후로 이제는 트레이너들이 굉장히 지각 변동이 심할 거예요. 이동도 많아지고 뭐 잘 되는 센터로 더 몰리려고 할 거예요. 잘 되는 센터로 몰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수익 구조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 수익 구조를 최대한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도. 처음에 이렇게 도박이라 볼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얼마큼, 이 친구가 얼마큼의 우리에게 수익을 벌을 줄 알고 이 친구한테 뭐 돈을 얼마큼, 월급을 얼마큼 주냐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죠, 투자. 이 친구에 대한 투자. 미래를 보고 이제 도박성 투자인 거죠. 이 친구가 잘하는다고 하면은 점점 더 수익을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잘하는 친구를 끌어오고 싶다면은 그만큼의 대가를 주고 끌어오면 되는 거고. 유명한 트레이너 센터 유지시키는 방법 하나예요. 그냥 돈이에요, 돈. 좋은 시설과 돈. 굉장히 간단해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사장님이 유명한 트레이너가 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더 간단해요. 유명한 트레이너를 뽑으려고 하지 말고 유명한 사장님이 돼보세요. 유명한 사장님이 유명한 트레이너가 한번 돼보세요. 예,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유명한 트레이너라는 거는 SNS도 굉장히 잘하고 회원관리를 이렇게 쉬지 않고 하는 트레이너들이 유명한 트레이너가 되는 거고 잘하는 트레이너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굉장히 조금 어떻게 센터 유직생 저도 많이 고민하는 분야 중에 하나였는데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본인이 유명해지거나 혹은 유명한 트레이너에게 돈을 맞춰주면 돼요. 두 가지. 예,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공유 미팅에서부터 홍보 방안, 매력적인 이벤트, 기타 등등 알아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는 저는 제 개인적인 또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개인적인 사례. SNS 활용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SNS. 이 SNS라는 게 지금 너무 두서없이 막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SNS라는 게 활용도가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계정을 내려볼게요. 첫 번째, 계정을 만든다. 가게 계정. 두 번째, 직원들에게 할당량을 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 3일에 한 번. 이렇게 일정적으로 계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자, 네가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3번, 2주일에 한 번 올려. 그런 식으로 꾸준히 인스타에 홍보글을 올린다. 물론 인스타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의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그냥 오픈만 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혼자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게 어디까지나 어떤 패턴이 없이는 만들어 놓고 안 만들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블로그도요.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꾸준히 업데이트가 돼야지 상위권에서도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오는 거지. 이게 뭐 중구난방으로 들어왔다가 뭐 한 달은 올렸다가 한 달은 안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로 유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도 꾸준히 식단에 대해서라든지 혹은 운동에 대해서라든지 꾸준히 올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체계를 잡아가지고 사장님이 먼저 필두가 돼가지고 체계를 잡아서 한 달에 혹은 일주일에 꾸준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일주일에 너무 늦어요. 인스타는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거예요. 자료를. 그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올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커리큘럼 많이 쌓여 있을 것이고 그게 곧 그 가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이제는 그 가게에 뭐 누가 뛰어나다 이런 말이 듣는 게 아니라 그 가게는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체계가 바뀐다는 거죠. 비대면화 이후에는. 네. 비대면 이후에는 이렇게 홍보를 해놓고 공유 피트니스 이거 빼고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해놓고 했다고 해도 이 체육관의 시스템을 알지 이제 회원들이 시스템을 찾아가는 시스템. 네. 이 체육관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바뀐다는 거죠. 트렌드가. 이 트렌드가 앞에 소비 반영에서 봤던 것처럼 이후에 홍보 방안도 이제는 점점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고 트레이너들도 옛날처럼 뭐 누가 잘한다 입소문만 들어서 뽑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숨고라든지 혹은 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트레이너를 평가하고 그 트레이너를 우리와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그 트레이너를 뽑을 수 있고 그 트레이너 뽑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 다 이제는 사장님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비대면화 시대 이후에는 사람들이 SNS 활용도가 적극 늘어났단 말이에요. 자, 9월부터 헬스장 가격 표시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관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일반인이 봤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진즉부터 했어야 된다고 봐요. 뭐 이거는 헬스장의 치부 같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땠냐면은 헬스장이 옛날에는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50만 원 PT비가 어떤 사람에는 60만 원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참 뭐 방송에서 뭐 라이브에서니까 가능하고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과 대화해보다 이 사람 등록 안 할 것 같으면 50만 원 해.
이 사람이 등록할 것 같으면 60만 원, 어쨌거나 무조건 할 것 같으면 60만 원 받고 이랬단 말이야. 진짜 나쁜 트레이너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격의 방안까지 생긴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저는 이게 진즉했어야 될 것이고 진즉 이렇게 바뀌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서야 하는 게 좀 더 아쉬울 뿐이에요. 저는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진행해왔고 예, 맞아요. 가격 표시되는 진즉부터 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중요한 것 찾아갈까요? 다시 홍보 방안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트레이너들이 이제 평가를 받고 그 가격 표시제처럼 잘하는 트레이너는 한 5만 원 더 비싸게 프라이스를 딱 붙여놔야죠. 못한 뭐 경력이 낮은 트레이너스는 좀 작게 붙여놔야 되고 그런 식으로 더불어서 트레이너와 평가에 더불어서 트레이너도 곧 가격 경쟁 도입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 사장님 위주로서는 우리 트레이너 자료가 아니라 냉정하게 3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3자의 트레이너 받는 트레이너가 아니라 그 회원들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시야를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 SNS 사용들이 적극 늘어나면서 이제 헬스장을 평가하는 기준이 옛날처럼 시설만 좋아 이게 아니라 그 트레이너도 같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 트레이너를 가서 겪어보고 알기에는 시간적 비용이라든지 이게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홍보 방안을 통해서 이 트레이너의 장점, 평점 이런 거를 최대한 활용하셔야 된다. 이게 오늘의 이제는 앞으로의 트레이너의 헬스장과 사장님이 가야 될 방향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별로 많지는 않아요. 생각해보면 여기서 가볍게 1차적인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은 일단은 SNS의 활용, 두 번째 유튜브의 활용, 세 번째 트레이너의 평점화 이 세 가지 이거를 활용들을 많이 하시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세 가지. 나머지는 제가 왜 더 이상 말씀을 많이 안 하고 왜 이렇게 이제는 말씀드리냐면 심화 과정 중에 되게 말씀드리냐면은 이거는 제가 백날 말씀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면 그 각자만의 시행 겪는 차고가 틀리단 말이에요. 저는 큰 아웃라인만 던져드리고 질문을 받거나 혹은 나중에 수습 보충 강의를 통해서 나중에 좀 더 현실성 있게 다가가려고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코로나로 놓친 회원들 아까 전에 위에 여행 갔다 온 거 다 설명드렸고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자, 강의 아직 마칠 때가 아닌데 예. 그리고 이제는 회원들한테 가장 많이 이제는 질문들을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같은 관장님들한테 질문 중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이 홍보 방안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우리 헬스장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야. SNS 통해서 막 만들고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알릴 수 있냐? 이게 홍보지. 어떻게 보면 만드는 거는 홍보가 아니지. 만들어서 알리는 게 홍보지. 자, 뭐 만들어서 회원들끼리 내가 중심적으로 막 유지가 되면서 입소문 타는 것도 좋아. 자, 그게 첫 번째 연초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SNS에서 홍보해 주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PT 1회 서비스 혹은 뭐 기간 10일 서비스 이 두 가지를 또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이벤트 때 여기 보시면 이 이벤트 때 프로필 촬영 지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프로필 촬영 지원한 거를 자료를 쓸 수 있게 하고 본인 인스타나 본인 주변의 인스타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간과 뭐 활용도를 늘릴 수 있게 기간을 늘려준다든지 다음에 아니면 재등록을 할 시에는 그 촬영하신 분이 재등록을 할 시에는 좀 더 가격을 다운 시켜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활용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위와 같이 채널이 구성되면은 안정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한 명이 한 명이 그 올림으로 인해서 3-4명이 볼 것이고 그 3-4명이 또 우리 체육관 찾아서 올리면 6명이 될 것이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홍보 방안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거는 이런 프로필 촬영과 SNS와 유튜브라는 거예요. 유튜브. 이 세 가지 굉장히 기록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잘 못한 거 트레이너는 이직이 잦은데 사장님 입장에서 인기 많고 유명한 트레이너 어떻게 유지시키나 이거에 대해서는 첫 번째도 비용, 두 번째도 비용입니다. 네, 딴 게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제가 이거 말하면서도 생각해봤는데 뭐 딴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인기가 많고 유명한 트레이너들은 그만큼의 자기의 프라이드를 지켜주길 원해요. 굉장히 많이. 거기에 휩쓸려서 그 친구한테 맞추다 보면 다른 거를 많이 잃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이 관장님이실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그런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색깔을 잃지 않고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친구한테 금액적이면 맞춰주는데 헬스장 분위기까지 바꾸지는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간혹 가다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관장 입장에서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트레이너를 고용을 해봤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완전 자기만의 프라이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너무 다 바꾸려 그래. 전체적으로 다. 너무 다 바꾸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체육관에 그 친구 외적으로는 많이 잃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을. 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공유 휘트니스화에 대해서 이제 아까 전에 너무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트레이너들이 살아야 될 방법 중에 하나에서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홍보 채널 개설을 통해서 노력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트레이너의 자료를 있나 없나부터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공유 휘트니스화에 대해서 이제는 옆에서 지금 피드백이 들어왔는데, 공유 휘트니스를 잘못 만들면 헬스장이 정말 뭐 흔히 말하는 X판이 됩니다. 놀자판이 돼요. 와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뜨쟁이 다 트레이너라고 와가지고 완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 휘트니스화지만은 어느 정도 인증이 된 이 숨고라든지 다른 데서 혹은 뭐 이렇게 인증이 된 그런 트레이너를 고용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인증이 된 트레이너. 그래서 그 친구랑 쉐어처럼, 그 친구한테 나는 그 친구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비용을 안 주고 그 친구는 헬스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쉐어처럼 이용할 수 있게 내 샵 이용 비용만 내고 이용할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공유 휘트니스와 그런 거. 예. 그 다음에 유튜브 트렌드 활용하는 거 아까 1편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 숨고. 자, 여기서 트레이너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트레이너분들도 이런 자꾸 숨고 같은 거를 자꾸 이제 진행하세요. 본인 스스로가 인스타라든지 숨고 같은 거를 진행하셔가지고 본인의 평점을 만들어 놓으세요. 앞으로의 피트니스 시장은 더 이상 얼굴 보고 너 몸 좋다가 아니라 정말 실력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것저것 해서 실력을 보게 될 건데, 그 실력에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평가 제도에밖에 없다는 거, 자,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홍보 방안 같은 경우 설명드렸고, 이벤트, 자, 코로나 매력적인 이벤트, 아까 이거 하다가 이제 뭐 센터 오픈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정말 쉬지 않는 이벤트 계속 코로나가 안정화됐대 1.5단계, 뭐 2단계 떨어졌을 때마다 계속 이벤트를 진행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어떠한 이벤트건 간에, 사소한 이벤트건 큰 이벤트건 간에 어떤 회원들의 눈이 돌아가지, 회원들의 자꾸 이제 시선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않게 계속 휘트니스, 우리 쪽 휘트니스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계속 지속적인 이벤트를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런 거 하나. 그 다음에 홍보 방안 같은 경우는 뭐 채널 이후에 계속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널 이후에 꾸준히 뭐 이런 체형에 한 번, 저런 체형에 한 번, 뭐 이런 운동 한 번, 저런 운동 한 번, 다이어트 지식 공유 막 이런 걸 해가지고 꾸준히 유명 유튜버처럼 꾸준히 올리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 그 다음에 SNS, 인스타라든지 트위터, 페이스북 활용해가지고 개인 트레이너 개인의 활용도도 하게 하고, 그 다음 그 활용도를 한다는 게 트레이너 개인이 한다는 건 그 우리 센터 내에서 본인이 우리 센터를 홍보해주는, 우리 센터에서 이용하는 거를 홍보해주면서 센터 계정을 또 따로 만들어서 그 트레이너와 함께 공유할 수 있게 SNS 계정을 다 모두 다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이제 됐는데, 이제는 쉬지 않고 노력하는 질문 시간을 갖기 전에 저희가 이제 먼저 이게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노력해야 돼요, 트레이너. 그 센터 오픈 생각하시는데 뭐냐면, 트레이너 센터 오픈을 하면요, 본인이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센터에 살아야 돼요. 1년간 내내. 최소 1년이에요, 이게. 그런 마음에 열정이 있다면 센터 오픈도 하셔도 되고 센터도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열정이 없다고는 하면은 오픈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어요. 진짜 힘든 게 이 트레이너 이쪽 생활이에요. 왜냐면은 자기 생활이 아예 없어요. 몸도 만들어야 되지, 센터 유지도 해야 되지, 센터에 수업도 해야 되지, 너무 많은 리스크가 존재하는 삶인데, 이 삶을 꼭 굳이 살겠다면은 진짜 정말 쉬지 않고 끊임없는 나오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원과 유대관계 현상인데, 자, 오픈하신 분들한테, 오픈하실 분들이라든지 오픈하신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회원과 유대관계 현상이 뭐냐? 정말 센터에서 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센터에서 내 시간은 없어요, 진짜로. 센터 운영하는 사람은 회원이 친구이자 회원이 꼭 가족이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헬스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든 게 이쪽 피트니스 계열이에요. 24시간 헬스장에 있어도 부족해요, 진짜. 그래도 회원과의 유대관리, 회원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공유 쉐어 휘트니스도 말한 건데, 쉐어 휘트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쉐어 휘트니스에서 그냥 공유만 해놓고 난 차리기만 하지, 아니, 그거 아니에요. 나중에 희망가정에서 8월 11일 날 제가 또 강의하겠지만은 훨씬 더 힘든 게 쉐어 휘트니스 중에 하나예요. 네. 그 다음에 항상 발전하고 노력하는 생각. 뭐냐면은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원래 코로나 시기에 그런 게 있어요. 코로나 시기가 겪으면서 이제는 이렇게 새로 오픈하신 분들, 기존에 오픈하신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회원들한테 회원들이 등록을 많아서 수익을 걷어서 다시 리프레시, 재투자를 또 해야 되고, 그래야지 새로 들어오는 거 경쟁도 되고 이럴 텐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없는 구조가 되고 유지만 하는 구조에서 재투자는 어렵다는 거죠. 그죠? 재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거 있으면 회원을 뺏기가 쉬워지고, 그 새로 들어오는 회원이 제가 말씀드린 이 홍보 방안까지 같이 해버린다. 그러면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장님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뭐냐면 항상 발전하고 노력하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있는 선에서 금액적인 투자를 최대 안 하고 내가 최대한 활용도를 지금 갖고 있는 이 체육관에서 최대한 활용도를 늘릴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생각이에요, 진짜. 이게 예. 투자도 투자지만은 이 투자가 아닌 기존에 있는 거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은 새로 들어오는 피트니스샵과 또 경쟁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또 어려운 거고. 그런 면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같은 경우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비대면에서도 이제는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유튜브 촬영하는 거는요, 그죠? 혹은 소자본 투자로 인해서 헬스장을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포기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 이게 뭐냐면 다 보면은 이게 추상적이에요. 오늘 강의 주제가 추상적이기도 했지만은 이 굳건한 마음이 뭐냐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 집에 생활비도 10원 못 가져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그런 생각해요. 나쁜 마음 먹기도 하고, 접어버릴까 이런 생각 많이 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 많이 할 때 지금이 그때예요. 또 뭐 지금이 또 안정화됐다고 했는데 갑자기 뭐 천몇백 명씩 나와버리고 이럴 때는 또 사연들, 관장님들이 회원들도 등록도 안 하니까. 예. 저 같은 경우 회원들과 어떻게 유대 관계를 형성했는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회원들이랑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예. 예, 저도 운동 강의 많이 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이랑 굉장히 유대 관계를 어떻게 지냈냐면은, 그러니까 회원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비대면 활동에서 계속 페이스톡하고 찾아가고, 그 다음 회원들한테 이제는 제 개인적인 얘기도 좀 털어놓고, 고민도 털어놓고, 그 다음 회원들하고 비대면으로 활동하면서 또 개인적인 안부 전화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는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친구처럼, 정말 회원이라고 단순하게 회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많은 친구, 적당히 거리가 있는 친구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유대관계를 형성했어요. 예. 유튜브 운동 강의는 조만간에 이제는 멀잖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저도 이제는 유튜브 강의를 지금 직원들한테만 시켰는데 이제는 꾸준히 강의를 유지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포기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이 있어야지 회원들과 꾸준한 유대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회원들한테 저 이거 안 할 거예요. 그럼 회원들은 더 이상 저랑 유대관계를 유지 안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꾸준히 회원들한테, 나는 힘든 상황이지만은 약간만 이렇게 뉘앙스만 흘리면서 꾸준히 회원들 다가간다면 회원들도 마음을 열고 오게 돼 있어요. 예. 노력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해요, 회원들한테는. 그리고 이제 발전하는 생각이라든지 그런 거를 최대한 많이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예. 지금 많이 힘든 시기예요. 트레이너 포함 관장님들이 다. 예. 정말 많이 힘든 시기인데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좀 많이 이겨낼까 많이 고민하는 와중에 제가 오늘 나와가지고 여기 매력적인 이벤트 홍보 방안,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뭐 공유미팅 인스타라든지 홍보 방안을 많이 세웠는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듣기는 쉬워요. 근데 진짜 하기가 어려운 거지. 이거를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지금이라도 혼자서 핸드폰을 당장 꺼내 들고 관장님들은 한번, 뭐 물론 잘 되는 피트니스 같은 경우 이미 하고 있는 피트니스 많겠지만은 관장님들 모두 다 지금 한 번씩 영상 하나씩 찍어보세요. 진짜 푸시업부터 해가지고 푸시업에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양하게 첨가해서 되게 단순하게라도 찍어보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영상을 한 100개 정도 먼저 만들어 보세요. 그 편집은 솔직히 우리가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그죠? 운영해야 될 때 그것만 신경 쓸 게 아니기 때문에 편집 같은 경우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회원들한테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라든지 이 운동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조목조목 잡아가지고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대형 헬스장을 인수할지 소규모 PT샵을 고민 중이네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PT샵을 오픈해봤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소규모 1대1 PT샵 이제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는 비대면 하잖아요. 이 비대면 회원관리, 이 비대면 회원관리가 지나서 대면이 헬스장이 가능하다는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옛날처럼 사람이 바글바글한 데는 많이 안 갈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인식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바뀐 인식 중에 하나가 옛날처럼 막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몰리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거기가 뭐 입소문이 잘한다? 아니, 그런 것보다 그냥 많으니까 가는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가지고 이게 시설이 좋네, 뭐가 좋네 이런 것 뿐이지 그거 외적으로는 크게 막 엄청 트레이너가 잘한다 해서 몰린 것은 많이 없어요, 진짜로. 예, 오히려 근데 소규모 PT샵 같은 경우에는 입소문이 한번 나면 진짜 끊임없이 몰려드는 게 소규모 PT샵이에요. 왜냐면 리스크 비용도 적고, 리스크가 워낙 적어요, 소규모 PT샵은. 그리고 이제 내년에 중수쯤에 오픈하신다고 해도
이게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1대1 소규모 PT샵을 만드는 걸 이제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중대형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비용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자료에 보시면은 100평 기준에 손실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 나가는 비용이 665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대형 피트니스장이라 그러면은 저희 같은 200에서 300평을 말하는데 200에서 300평은 저 곱하기 3 하시면 돼요. 진짜 한 달에 한 1,500 정도 나가진 지출이 있기 때문에 하이 리턴이 하이 리스크, 뭐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인데 크게 버는 만큼 크게 버는 만큼 크게 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걸 좀 많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많이 해보셨던 분이 아니라면은 개인적으로 소규모 피트샵을 먼저 만드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영상은 몇 분 정도 제작이 좋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권장하자면 영상은 1분에서 1분 30초 혹은 30초에서 1분.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상이 길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안 보게 돼요. 지루해. 굉장히 지루해요. 저도 영상을 2분짜리 만들어보고 3분짜리 만들어봤어요. 계속 화면이 다이나믹하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짧게 봐서 짧게 내가 원하는 식만 탁탁탁 집어주는 족집게 강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예. 영상에서도 쪽집게처럼 내가 회원의 니즈가 뭔지 파악을 하고 그거를 빨리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 최대한 짧게 30초에서 1분 30초. 피트니스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예. 이거는 제가 이제는 또 나중에 8월 10일에 강의할 중에 하나인데 일단 첫 번째 위치에 위치. 어디 회원들이 많이 몰려있는 샵이 회원들이 이제는 유동인구가라든지 주거촌이 형성되는 곳에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주거촌이랑 그 주변의 시세, 아파트값 시세도 많이 봐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게 너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헬스장의 위치입니다. 주변의 경쟁도 봐야 될 것이고 그 헬스장이 몇 층인지도 봐야 될 것이고 그 건물 안에 지하층이 있는지 없는지도 근린시설이 되는지도 안 되는지도 너무 봐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트니스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첫 번째로 위치를 잡을 것 같아요. 저는 위치. 그 다음에 뭐겠어요? 월세, 관리비. 예. 왜냐면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고 트레이너가 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인데 그 한정적인 게 비해서 너무 이제 월세와 관리가 비싸다면은 그건 또 고려해봐야 될 사항 중에 하나고. 예. 그로 인해서 아까 위에 저희 수도분과 질문이 겹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소규모 PT샵을 오픈하는 게 여러모로 지금에서는 경쟁력이 있다. 대규모 헬스장을 인수해서 PT 수요가 많아질 수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소규모 PT샵을 권장할 것 같습니다. 많이 해보신 분이라면 중대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본인의 인프라가 확실히 구축되어 있고 본인의 회원들이 많이 구축되어 있으면은 뭐 중대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는 넘어와서 SNS의 활용 다 설명드렸어요. 이게 진짜 피트니스 시장이 그래요. 지금 심화 과정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박 터집니다, 여러분들. 진짜 너무 꽉 차 있고 이미 레드오션이에요. 블루오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블루오션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꽉 차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뭐 샵에 대해서 쉽게 오픈하시거나 쉽게 뭐 접근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돈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분도 굉장히 계세요. 많이 계세요. 제가 실제로 많이 겪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피트니스 오픈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저를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한 1시간 정도만 얘기해 보시면은 피트니스 오픈하는 게 밖에서 보는 시선이랑 진짜 내부에서 보는 시선이랑 정말 다르다는 거. 예. 리스크도 많이 감당해야 되고 정말 막 너무 많은 고민. 그 회원들의 관계, 트레이너와 회원들의 관계. 이 나는 회원들이랑 좋을지 몰라도 트레이너랑 회원이랑 안 좋아서 환불하는 사태도 많거든요. 이런 거 다양하게 생각해보면 정말 이 피트니스는 리스크가 엄청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좀 오픈하시기 전에 생각을 진짜 많이 하셔야 되는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왕 오픈했으면은 진짜 헬스장에 살아야 된다는 거. 예, 피트니스샵에 살아야 된다는 거. 내가 뭐 남들처럼 뭐 SNS 할 거 다 하고 여행 다닐 거 다 다니면서 할 수 없다는 거. 어떤 자영업이건 마찬가지지만 피트니스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 왜냐면 오픈도 마감도 직원한테 맡길 수 없어요. 본인이 지적하시지 않을 거면 하지 마세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 6시 오픈 굉장히 중요해요. 회원들 앞에서 겨울철에 덜덜 떨고 입구에 있으면 그 회원들 다 나중에 환불요소 처리됩니다. 언젠가 그 회원들이 가서 거기는 오픈이 늦어 뭐가 늦어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리스크가 많이 생겨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 오픈부터 마감까지 내가 피트니스에 살지 않을 거면은 할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특히 이런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갈 방향성에서 그런 거 플러스 이런 홍보 방안
생각까지 본인이 하실 거 아니라면은 정말 힘든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지혜롭게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안 하시는 부위가 있었으면은 유튜브라든지 SNS를 많이 안 하고 계셨다면은 추가를 해가지고 조금 더 활동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는 더 이제 새로운 방안을 고민하셔가지고 더 좋은 방법으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많이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마인드로 이제는 운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유튜브라든지 SNS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회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뭐 이제 운영하는 방안에서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운영하는 방안에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는 더 힘든 시장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말한 이 SNS 홍보 방법 이것만 잘 기억하신다면, SNS 유튜브 홍보만 잘 기억하신다면은 주변에 새로 들어온 새로 들어오는 샵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많은 좋은 헬스장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건승하시길 빌고, 코로나 시대 힘들지만 모두 다 슬기롭게 이겨내겠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